여러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저는 이 책이 이 제목 자체가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초급장교 출신의 탈북자의 대한민국 살이 그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봐요. 북한에서 책 한 권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판권을 뒤져봤어. 이게 판권이야. 판권에 보니까 판권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레동 2가 11-8번지. 제가 그래서 11-8번지에 202호로 찾아가 봤어. 이 건물이요. 이 건물에 202호가 여기에요. 그리고 저 건물에 한쪽 들어가면 두 개가 있어. 한 층에 여기에 하고 여기에. 임천용에 썼던 출판사 대용한 요거. 근데 남한에 와서 정착을 제대로 못한 친구가 저런 사무실을 얻어서 출판사를 냈다? 그리고 책 한 권 달랑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놨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뭐 고민해보고 막 하고 있는데 요 근처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2010년 1월쯤에 아주 추운 겨울에 밤에 이 출판사 쪽으로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물건을 엄청 실어 올렸어. 그래서 이 건물 관리를 했던 이분이 이게 뭐냐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대북 풍선용 전단이래. 또 이게 뭐지? 근데 우리 기자 사회에는 좀 상식 비슷한 게 있어요. 현재 대북 풍선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비밀리에 풍선에 날려갖고 북한 주민에게 주는 그 운동은 누가 지원하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권단체가 지원해요. 근데 그 지원하는 루트는 장난치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자금이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가요. 미국에서 국정원으로 와요. 국정원이 그걸 가지고 탈북자 중에 그 대북 풍선 날리는 몇몇 사람, 그 사람한테 한 개당 이익이 몇백만 원 이상씩 남게 책정을 해서 줘요. 근데 임천용은 풍선 날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임천용한테 풍선 날리는 걸 주고 그 풍선 날리는 전단을 주면 돈도 따라가잖아. 미국에서 나오는 돈도 따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프리랜서 기자가 거기까지 찾아가고 보면 이거는 탈북자가 들어와가지고 개입하고 있고 국정원과 기무사가 개입을 하는데 바로 안 잡혀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죠? FBI인가요? CIA인가요? 저 대한민국에서 이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네? 더군다나 이런 거를 주위 사람한테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건 기록, 수사 기록으로 본 5.18을 하면은 수사 기록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만호는 아주 희한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안에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애를 먹이네요. 자, 이게 수사 기록입니다. 이 수사 기록의 일부를 한번 볼게요. 정교사 보통 문법회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죠. 피고인의 공소 성명 불산자 2인과 공동으로 같은 날 15시 30분경 해남읍 성내리 소재 해방경찰서에 침입하여 김아무개로부터 미트럭을 후진시켜 적지한 부분으로 동경찰서 무기고를 충돌하여 파괴하고 피고인 등이 동소에 보관 중인
애무한 소총 50여 대 병을 약탈한 사실이 있죠. 예. 아무개라는 친구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같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위, 약탈, 파괴 행위를 자행하며 다니면서 보니 광주시민 그 이런 상태가 어떠한가요? 완전히 뭐 개판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진짜 수사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연유인지 여기 또 안 나오잖아. 그 연유를 또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나면 이해가 가요. 이분들은 뭐 이념으로 이렇게 세뇌되고 한 분들은 아니야. 근데 시위대로 나갔던 사람이건 그 옆에 있던 사람이건 개혁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하면 울분에 차서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기고까지 털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체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는 않고 수사기록으로 본 5.18 해놓고 북한군 증언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10월 23일에 나온 책인데 12월 16일에 나온 북한군 증언들이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상한 출판인데 왜 지만우 씨는 진짜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은닉한가? 왜 기무사와 국정원은 조사만 하고 마는 걸까? 엄정 경고 조치하겠음.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이 짓 하고 다니고 있고, 왜 탈북자의 증언들이 출판되기도 전에 지만우 씨의 수사 기록 압축본에 먼저 등장할까? 자, 그런데 지만우 씨가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내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거기에 답을 하는 게 나와. 볼 때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두 권의 책입니다. 10월 23일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1월 19일 날 지만원 씨가 탈북자 합신 과정, 합동 신문 과정이에요. 탈북자가 넘어오면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 이런 방첩기관이 함께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 합신 과정이라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지만호는 탈북자 합신 과정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 진술 내용을 은폐하였다며 조사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했다. 이게 이제 국정원 문서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그 정명훈 같은 지가 탈북 5.18 당시에 내려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원들한테 앉아갖고 너 북한에 살 때 뭐 했냐 할 때 이야기하다가 내가 5.18 당시에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정부기관원들이 너 그런 말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 절대 그 말 하지 마라고 협박했다 이거지. 그러니 그 정부기관원을 잡아달라고 지만원 씨가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상당히 이제 관료화된 나라라서 행정 조치에 한번 올라가면 빼도 먹도 못하고 이제 행정 처리가 돼. 그러니까 청와대는 민원 접수를 했으니 그 민원을 처리해야 돼. 처리 안 하면 담당자가 직무태만으로 거꾸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 국정원으로 넘어가죠. 이게 국정원 소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국정원이 때 아닌 조사를 하게 돼요. 정명훈, 이주선, 임천용을 다시 또 불렀어. 또 불렀고, 너 전에 협박받은 적 있냐? 너 그런 말 한 적 있냐? 하고 이제 캐물은 거야. 그러면 너 조사관 누구냐? 해가지고 청와대 민원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결론은 뭐냐? 인민군 출신 정명훈이가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0년 1월 10일. 이건 연중 행사예요. 매년 5.18 당시 난파 주장한 탈북자 진술 은폐라는 지만원 주장 거기에 대한 민원 확인 결과 이게 국정원의 이제 최종 보고입니다. 지만원은 정명훈이 조작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책자에 수록하고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평가 및 조치 의견에 보면 지만원이
이주성의 언급 내용을 검증 없이 자신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수록 후 책자 홍보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평가합니다. 민원서 확인 결과 허위 사실임을 누구누구에 통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조했다. 붙임 민원 회신 문건 민원인 지만원 및 탈북자 정명훈 이주성 신원 확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문건이 이렇게 나왔어. 이걸 제가 입수했어. 했는데 여러분 좀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 나중에 찾아봤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누가 썼다 그랬어요? 탈북자 썼잖아. 근데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한테 자신의 저서래. 지만원의 저서래요. 이상하잖아요. 지만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만원이가 실제 홍보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누구 자신의 저서래. 국정원이 이 책은 지만원이가 쓴 책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뭐죠? 국정원이 지금 대남 공작을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밖에 몰라요. 여러분하고 그 전에 대구, 그리고 광주의 저 5.18 기념대도 여기밖에 몰라요. 이 내용. 그리고 국정조사감인데 안 해. 지만원에게 통보해. 통보했대. 지만원에게. 근데 지만원 누나가 꼼짝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만원 귀하 이게 뭐냐면 국정원장이 통보한 거야.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 합동조사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정명훈 및 담당 조사관을 면담한 결과 조사 시 탈북자 정명훈이가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탈북자 정명훈은 08년경 탈북자 이주성에게 자신의 재북 경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등문한 내용을 과장하여 거짓말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정명훈보다 먼저 입국 조사를 받았던 그의 처와 그의 처제 역시 5.18 당시 북한군 난파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09년 2월 이동복 전 의원이 위 탈북자 이주성으로부터 5.18 당시 난파된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 중이다라는 내용을 등문하고 우리 원에 제보하여, 원이 국정원이죠.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우리 원 담당관이 위 탈북자 이주성과 정명훈을 만났으나 당시에도 정명훈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스스로 해명한 바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9일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겠죠. 오히려 이 허위 제보를 한 지만원 씨한테 국정원장이 오히려 낮추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아. 이 국정원장의 편지예요. 이 국정원장의 편지를 받은 지만원 씨는 2010년 저 편지가 1월 19일에 왔는데 2010년 8월 10일 되면 국정원장의 편지를 받고 그 친절한 편지를 받고 7달 뒤에 책을 또 내요. 솔로몬 앞에서는 5.18. 이 책의 내용이 인터넷 교보문고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요약돼서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앞에서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획을 그은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놓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5.18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김일성이 만들고 북한이 소유한 지하통일 역사라고 이야기한다. 광주 폭동은 북한이 기획 연출하였고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으며 광주 시민이 당한 가장 큰 희생은 북한 특수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고 5.18 사람들과 북한 당국은 내통된 하나의 적화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안에 그 공개된 정보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자고 우리가 피 흘리고 투쟁하고 하면서 국가 건설에 기여했는지 의문이 되죠. 솔로몬 앞에서는 5.18 안에를 보면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한 계엄사 여기에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뒤에 북한군 내용 들어놓고 이거 완전히 완전히 여기 이제 조작 왜곡 뭐 이런 게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곡과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5.18 사람들과 북한 당국은 내통관계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이 책은요. 제가 옆에 저 번호 붙여놨죠. 1, 2, 3, 4, 5, 6 뒷페이지에 보면 7, 8, 9, 10 있어요. 이게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수사기록 같은 거. 수사기록에는 북한군 침투 사실이 없음에도 억지로 주장하고 날조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이렇게 12가지의 잘못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찾았어요. 찾고 나서 보니까 이 국정원과 지만우씨 진짜 이상하다. 왜? 국정원 직원은 탈북자가 쓰는 화려한 사기의 실체 5.18을 지만원의 책으로 국정원장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이해 안 가고 왜 국정원은 2009년,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탈북자들을 조사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지만원 씨는 국정원장의 그 서한을 받고도 이 사실을 감춘 채 7달 뒤에 또다시 솔로몬 앞에서는 5.18 해놓고 5.18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지 혹시 정권의 또 다른 세력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고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가 지원한 사업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현대사 재조명 강연회 이게 화려한 사기의 실제 5.18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회를 열렸는데 이 책의 제목대로 이 책을 쓴 사람은 임천홍이라는 탈북자죠. 그리고 이미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다시피 2009년, 2010년 국정원과 기무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엄중 경고를 받은 탈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0일 날 보면 이런 행사를 해요. 국정원의 정보기관에 엄중 경고를 받고 나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있는 전쟁기념관에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누가 했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적 총연합 그리고 자유북한 국민연합 이게 저 임천영이가 만든 거잖아요. 이 6월 10일 날 모인 사람들 몇몇을 보면 우파 사회에 내노라는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임천영입니다. 2012년 그 사이에 안 했냐?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2012년 11월 16일 날도 또 해. 현대에서 재조명 강연해.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 이게 이제 전쟁기념관 안에. 거기에 저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누구냐? 정호영, 박희도, 이진삼, 장세동 이런 사람들 진짜 내노라는 신군부 실세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있는 거야. 저는 진영을 떠나서 저는 저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거 다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들이 뒤에서 저렇게 지원을 해버리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쩌라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이 사실대로 5.18에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광주 사태 전체가 북한과 내통된 거다. 그럼 이제 내전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경상도 전라도 이제 전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몰렸는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 조사 안 해.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이동국 저 새끼는 변절자라고, 배신자고, 보수에 있다가 저 민주당에 돈 받고 넘어간 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걸 이름하여 반지성주의. 생각이 뭐 사라진. 우리가 지금 이 대명천지에 이런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입수한 강연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골 때리는지 보세요. 현대사 재조명 강연회 했는데 위에 보세요. 행안부 공익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들어온 사람이 지금 저기 나와서 저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유령에게 광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2012년 9월 말쯤에 SNS를 통해서 이제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5.18 북한 특수군 묘비가 입수됐다. 근데 이 묘비에 보면 이름은 쭉 나오는데 5.18 뭐 난파 침투 없어. 그런 거 없어. 앞대가리 뒷다리 자르고 인민군 열사묘 요것만 가지고 5.18 때 침투한 북한군의 묘라고 설명문에 붙어있는 거예요. 사기친 거죠. 요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2014년 4월 말에 청주시 흥덕구 그 체육공원 부지 조성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석기시대. 그래서 야 이거 출토해야 된다고 더 깊이 파다 보니까 옆에 유골이 나왔어. 그 유골을 언제 거냐? 20년 전에 지하 2m 이하로 파서 묻은 무용고 유골들을 다 모아서 거기다 꼭꼭 숨겨놓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사람도 없다. 그리고 놔둔 거예요. 놔뒀다가 이번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죠? 그 20년 전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지금 상할아버지가 됐을 거고, 그러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다가 축구장 만든다고 이렇게 까다가 문화재 나오고 또 까다 보니까 유골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나온 그런 유골이에요. 그야말로 그 청주를 부근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산재한 여러 공동묘지, 그 여러 공동묘지에 유골 중에 연고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은 게 439. 그러다가 좀 더 파다 보니까 441구가 최종적인 유골 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서 이야기 만드는 거야. 네? 뭐냐? 이 남한에 넘어왔던 혁명 열사들이 전투에서 죽고 몰래 묻은 거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육사 22기에 지만원 박사. 또 거기에 믿고 따라가.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만원 씨는 저 유골 사진에 힘입어서 5.18 분석 최종 보고서 하면서 이 책을 내는 거예요. 네? 이 책의 표지에 이 사진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임천용이 텔레비 TV조선에 2013년 5월 13일 날 출연해서 지가 직접 내려가서 떠들다가 이제 까이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로 채널 A가 정명훈이를 앉혀놓고 뒷모습만 찍어가면서 직접 내려왔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검증도 못하고 실제처럼 내보내고,
그러다가 채널A와 또 TV조선이 나중에 또 사과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 보수 언론들이 그다음부터는 아예 5.18을 취급을 안 해요.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아예 모른 척 해버려요. 제가 있었던 그 신문사지만 언론사지만 전부 다 이렇게 비겁하게 다 돌아서 버려요. 무관심하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끝나갑니다. 5.18 분석 최종 보고서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북한 특수군 600명은 마지막으로 광주 교도소 공격에 나섰습니다. 좌익수 170명을 포함한 2,700여 명의 수용자들을 폭동에 동원하려고 6차례에 걸쳐서 교도소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때 참호를 파고 대기하던 공수부대와 고지 징탈전을 벌여 아마도 많은 북한군이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6월 사진 그리고 나서 2014년 가을에 김정일 전용기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갔다 나갔잖아요. 거기에 저 6월들을 몰래 실어가지고 북한에 갔을 거다. 그건 아니고 치는 거죠. 자, 이 기가 막힌 게 몇 개만 하고 끝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광수 1호의 사진이에요. 북한 광주 특수군 해서 줄여서 광수 1호가 이 사진 제목이 뭐냐? 성면장갑, 기관총 그리고 무전기를 다루는 전투 프로. 이게 지만원 씨가 설명하는 거예요. 회고폭으로 보이는 차량의 높은 지붕에 대형 군 지휘부 무전기를 장착하고 기관총 설치대를 응용력 있게 조립하여 기관총을 거치하고 왼손에는 전투 프로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열성 기능 장갑인 성면 장갑을 착용하고 단련된 몸매와 레이저 눈빛을 발할 정도의 매서운 눈매로 주위를 응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투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특수군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특수군이라는 얘기죠. 이 수준이 바로 그 북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22기를 나오신 대령 출신에 또 여기를 또 따라가요. 그 예비역에 가면 성우회 같은 데 가면 예비역 장군들이 따라가요. 진짜라고 하고 그냥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것만을 확실하게 제가 이제 한번 추적해 봤어요. 이 사진입니다. 저분은 올해 5월 달에 저분 우리가 찾아냈어요. 실제로 차복환 씨예요. 그분은 자기가 저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 당시 저 사진을 찍을 당시 저 사진을 찍었던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자하고 대면해봤어. 그래서 다 이제 디테일한 게 다 맞아 들어가서 확인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봅시다. 지만원 씨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전기입니다. 대형 군 지휘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 그 무전기가 이 무전기인데 혹시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 무전기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PR77, P77 그죠? 이게 통달거리가 8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갖고 뭐 대형 군 지휘부를 지휘하는 무전기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주 요령있게 기관총을 설치하고 했는데 저도 이거는 깜빡 속았어요. 진짜 기관총인 줄 알고. 근데 이 사진을 확대해보면 이 총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은 이 총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R 소총, AR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기관총이 아니고 소총이에요. 자동 소총이에요. 자동 소총은 탄창, 20발들이 탄창 꽂는 거예요. 이게 소총, 자동 소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탄이띠가 올라가 있는 이런 총이 기관총이에요. 근데 저 총은 이 총이에요. 이 총을 꽂아놓고 이 실탄을 주워다가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복환 씨한테 물어봤어요. 실탄을 왜 걸느냐.
멋있으니까요. 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소각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AR 소총, AR이라고 그러죠. 이거 기관총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총 아닌데 이걸 기관총이라고 막 써는 거지. 그냥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자, 이 전투 전문가만 사용하는 송변장갑. 근데 이 송변장갑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거예요. 그죠? 기관총은 그러니까 실탄이 탄띠로 공급되니까 수백 발이 연속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총열이 열에 의해서 확장 팽창되니까 총열을 교환해줘야 돼. 그 교환할 때 뜨겁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장갑. 이게 송변장갑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없어. 오른손에 껴도 되고 뒤집어서 왼손에 껴도 돼요. 그러나 송변장갑은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장갑. 이거는 사수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사수, 보조, 그죠? 보조가 뜨거운 총열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죠?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냐? 기관총에 쓰는 거지 자동소총에는 쓸 일이 없죠. 자동소총은 총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은 뭐냐? 이런 거예요. 송변장갑과 총열 교환하는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갑을 확대를 해보니까 어떤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만 씨가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요 또. 네? 아니 믿고 싶게. 아 그렇죠, 그렇죠. 믿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성면장갑 기관총 무전기 나오는 전투표로 거짓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응용있게 조립하고, 그러면서 뭐 내열성 기능 장갑이 성능 장갑이었죠. 이거 완전 뻥이잖아요. 전투표로 빨간 거짓말. 이거 광속이고 이거 뭐예요? 이거 페이크 뉴스지. 무전기 다루는 전투 쌩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우리가 묵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탄생합니다. 2015년 5월 5일이 광수 탄생 기념일이에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때가 처음이에요. 네. 그럼 이 원주 광수, 이게 제 1번 광수라고 하면서 북한의 농업상으로 이렇게 출연한 사람을 이른바 노숙자 담요라는 닉네임으로 영상 분석한 결과 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게 5월 5일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5월달 당시의 사진들 가운데 몇 장을 입수해서 북한에 여러 사람하고 빨간줄 거예요. 그러면서 광수 1호, 2호, 3호 해보고 현재 광수 600호가 넘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유령의 창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유령을 키워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엔딩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5.18 정신이 여전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합천 정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주제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42년이 지난 5.18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매듭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국가 통수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었든 간에 5.18은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건 노무현 대통령이건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건 이제 5.18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반체제로 볼 수도 없고 반체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국가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5.18을 거치면서 피 흘린 상처를 기억하기에 비로소 6월 항쟁의 어떤 계엄 선포조차 없이 무혈 항쟁으로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군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평화적인 권력 교체를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른 나라 정말 얼마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결속과 통합의 역사로서의 5.18을 확정하는데 대개